자, 먼저 이제 섀도우 매핑 시작하면서 투 패스 알고리즘이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도 이 패스라는 단어 뭐 종종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그래픽스에서 패스라고 하면요, 한 번에 렌더링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 한 번의 렌더링이라는 게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드로우 콜이랑은 또 구분이 될 수도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안 드릴 거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렌더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뭐였죠? 한 번의 렌더링으로 이 물체를 모두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죠? 투 패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 두 번의 렌더링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의 렌더링이 왜 필요하냐? 사실은 앞에 처음에 힌트를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단 렌더링이 한번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 데이터를 참조를 해서 이 씬을 렌더링하는 두 번의 렌더링 과정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렌더링 과정, 그리고 실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여기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있겠죠. 이 실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두 번째 렌더링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애들을 이렇게 투 패스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패스가 뭐 한 번의 렌더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패스 1은 not real rendering이다. 왜 not real rendering이냐? 사실은 초반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렌더링은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사람 눈에 보여줄 이미지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얘는 데이터만 만들어내는 렌더링 과정이니까. 이 데이터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 데이터를 노멀 맵처럼 데이터를 뽑아와서 렌더링 할 때 사용을 하기만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not real rendering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개념 잘 기억을 해두세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냐의 이런 기본 이론을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요 아래 그림을 가지고 보죠. 지금 이 씬에 보면은 바닥에 이런 평면이 있고 여기 구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빛이 비추고 있어요. 뭐 디렉셔널 라이트일 수도 있고 포인트 라이트일 수도 있죠. 여기서는 포인트 라이트로 그려놨으니까 포인트 라이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포인트 라이트에 위치가 있을 거고, 포인트 라이트가 이렇게 지금 주황색 선으로 되어 있는 빛을 비추고 있을 겁니다. 자, 실제 현상을 생각을 해보세요. 바닥이 있고 공이 하나가 있고 위쪽에서 전구가 빛을 비추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림자는 어디에 생기죠? 이 전구에 빛이 닿지 않는 곳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어떤 부분?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지 않은, 제가 까만색으로 그릴 이런 부분에 그림자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얘는 그림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그림자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이 빛이 나아가는데 이 구에 의해서 가려진 부분에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사용을 해서 그림자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어떤 부분에 이 구에 의해서 빛이 가려지는지를 계산을 해야지 되죠. 그쵸? 당연히 필요한 정보예요.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참 똑똑하게 또 요렇게 만들어냅니다. 물론 두 번째 패스까지 다 봐야 이해가 되실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뭘 하냐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라이트 소스, 즉 광원을 뷰 포인트로 해서 렌더링을 수행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씬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평면이 하나가 있고 구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 포인트 라이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치 여기에 지금 포인트 라이트가 있지만 마치 여기에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이 아니죠. 여기에 카메라를 두고 씬을 렌더링을 한다는 겁니다. 있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씬을 렌더링 하려면은 뭘 해야 되죠? 첫 번째로 뭘 해요? 버텍스 쉐이더에서 버텍스 트랜스폼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광원이 전구가 있는 위치를 뷰 트랜스폼 매트릭스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이 씬을 렌더링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나중에 이 다음 장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미지를 만들 때 카메라는 여기에 있어요. 실제 카메라는 여기에 있는데 이 첫 번째 패스에서는 카메라를 여기에 두고 렌더링을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써요? 지금 여기에 카메라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구가 있겠죠? 뭐 바닥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렌더링을 수행을 하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겠지만 이 이미지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필요로 하냐면 어떤 데이터를 이 첫 번째 패스에서 만들어낼 거냐면은 깊이 정보를 저장한 맵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섀도우 맵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깊이 정보라는 건 뭘까요? 자, 보면은 여기 그려져 있죠. 자, 어떤 한 점 P가 있습니다. 요 구 위에 한 점 P예요. 이 점과 이 카메라 또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카메라는 이 광원 전구랑 같은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위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하는 지값 자체를 이미지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노말은 nx, ny, ng를 이미지로 만든 것처럼 이번에는 이 지값을 이미지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섀도우 맵이라고 하고 얘는 뭐 라이트 소스 기준의 뎁스 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라이트 소스 기준의 뎁스 맵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미 배웠죠. G버퍼링 할 때 G버퍼에 뭐가 저장이 돼요? 뎁스 값들이 저장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카메라를 두고 렌더링을 해버리면 G버퍼에 이 깊이 값들이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각 프래그먼트의 G 값들이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여기서 G라고 하면은 이렇게 깊이 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게 좀 뒤쪽에 있긴 하지만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가 카메라를 두고 요 씬을 렌더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뷰포트가 아니죠. 뷰 프러스텀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젝션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그 2x2의 NDC 코디네이트 상의 좌표로 변환이 될 거고 얘를 뷰포트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요 지금 위에서 본 것처럼 돼 있지만 요 너비가 이제 뷰 X 뭐 예를 들어 860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려져 있는 높이가 어떻게 그래야지 잘 그릴지 모르겠는데 뭐 위에서 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높이가 뭐 600 그리고 요 깊이가 1인 상황에서의 요 G값을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요 점하고 요 점에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같은 게 아니고 요 G값을 저장을 해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다시 돌아가서 아웃풋 머저에 있는 G 버퍼링 부분을 보셔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G 버퍼링에서 제가 거기 강의 자료에서 0.5, 0.8을 가지고 설명을 했죠. 그 값들이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 민지가 0이고 맥스지가 1이니까. 뭐 이런 것들. 좋습니다. 그 길게 설명을 했는데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이 광원 위치에 카메라를 두고 렌더링을 해서 G 값을
저장을 해 놓고 그거를 이미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요게 첫 번째 패스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자, 얘랑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그림자가 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궁금하시죠? 요게 이제 두 번째 패스에서 우리가 할 계산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어찌됐건 요런 뎁스 값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칠게요. 자, 뭐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예시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구글에 뎁스맵 쳐보면은 어떻게 생긴 이미지들인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흑백이죠. 왜 흑백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자, 요런 거 보면요, 지금 뭐 이렇게 바닥에 이런 복잡하게 생긴 뭐 큐브가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점은 지금 카메라에서 가까운 점이고 뭐 요런 데는 카메라에서 먼 점이겠죠. 그래서 먼 곳을 지금 검은색, 가까운 쪽을 흰색으로 표시한 요런 데이터가 이제 맵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픽셀들은 얘네들이 G값이 얼마인지를 색깔로 인코딩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지금 다른 예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씬이 나보다 씬이라기보다는 어떤 오브젝트의 버텍스 또는 프래그먼트가 카메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저장을 해 놓은 데이터가 이런 뎁스맵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를 낮은 값으로 놓으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 뭐 가까운 거를 높은 값으로 놓으면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좋아요. 이 데이터를 첫 번째 패스에서 만들어낸 거고요. 이제 이 데이터를 참조를 해서 실제로 그림자를 만들어내 줄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어내 주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두 번째 패스에서는 리얼 렌더링입니다. 리얼 렌더링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실제로 사람이 사람에게, 유저에게 화면에 보여주어야 할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우리가 정의를 해놓은 이 카메라의 위치를 기준으로 렌더링을 수행을 해야지 되겠죠. 자, 렌더링을 수행을 하는데 여기서 뭘 하냐면요, 이 카메라의 위치에서 지금 씬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점 Q2점이 카메라에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Q2 점이 그림자가 지는 점인지 안 지는 점인지를 아까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 비교를 하는데 뭘 비교를 하냐면 이 프래그먼트의 거리 D와 라이트 소스와의 깊이값 G를 비교를 해서 D가 G보다 크면은 얘가 그림자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림자지지 않는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봅시다. 우리가 트랜스폼 다 했더니 지금 이 점이 이제 이 카메라에 보이게 됐어요. 상황이. 자, 그러면은 이 점은 뭐죠? 아까 우리가 이 라이트 소스 기준으로 여기서 렌더링한 뎁스 이미지에서 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게요. 요 점인데, 요 점이 지금 이 라이트 소스에서 보이는 거리하고 그걸 D라고 하고요. 아까 우리가 여기 인코딩 해 놓은 요 깊이값 G를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자, 비교를 해서 그쵸. 비교를 해서 지금 얘네가 같은 경우에는 얘가 D가 G보다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빛을 비추는 형식으로 렌더링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다른 케이스까지 같이 봐야 잘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다른 케이스. 예를 들어서 이 Q1 점을 생각을 해봅시다. Q1 점은 지금 요 이미지에는 지금 요 구 뒤에 가려져 있는, 뭐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요? 요 구 뒤에 가려져 있는 어떤 한 점이겠죠. 이 점은 카메라가 아니죠. 이 라이트 소스랑 거리가 이렇게 긴 D1일 겁니다. 그런데 이 뎁스 맵에는
맵에 저장되어 있는 이 G값은 여기에서의 G값이겠죠. 자, 요게 핵심이에요. 아까 이 뎁스맵 이미지를 만들 때에는 라이트 소스 카메라 위치를 기준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요 하늘색 영역에서의 깊이 값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 거리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패스에서는 여기서 카메라가 여기서 씬을 보고 있죠. 보니까 여기를 이제 렌더링을 해야 돼요. 자, 이 점의 위치가 지금 아까 요 뎁스맵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나 보니까 요 픽셀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요 픽셀 위치에 저장된 값은 뭐예요? 이 초록색 요 길이가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쵸? 아까 첫 번째 패스에서 렌더링을 할 때 이 라이트 소스를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점들의 뎁스 값만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 파란색 길이가 저장이 되어 있고 얘가 G라는 거예요. 지금 D는 뭐다? 이 카메라에서 봤을 때 보이는 어떤 프래그먼트랑 이 카메라 사이의 거리가 D입니다. 얘는 차이가 나죠. 어때요? D가 G보다 크죠. 그 얘기는 뭐다? 지금 이 프래그먼트는 이 라이트 소스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다 라는 이야기고, 보이지 않는 위치니까 그림자 영역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림자가 졌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뭐 같은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서 렌더링을 해가지고 깊이 값들을 저장을 해뒀습니다. 뎁스맵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요 깊이 값, 요 프래그먼트에는 요 깊이 값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뎁스맵에.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식의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씬을 렌더링을 할 때는 카메라가 여기서 보고 있죠. 그러면은 이 Q2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Q2의 뎁스 값하고 이미지에 저장되어 있는 G 값하고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닿는 영역인데, Q1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라이트 소스에서 보이진 않죠. 그쵸?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의해서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뎁스맵에 저장된 저 위치에서의 G 값은 요 G 값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G1이라고 써 있는 값이죠. 그래서 이 D1과 G1이 다르고, 그림자 영역일 땐 D가 G보다 크기 때문에 얘를 그림자 영역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기본적인 섀도우 맵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판단을 해서 어떻게 그리냐,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저 이론적인 과정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두 번의 패스로 그리고 첫 번째 패스에서 G 값을 저장을 해뒀는데 기준 위치가 이 라이트 소스 위치고요. 두 번째 패스에서 실제 렌더링을 수행을 하는데 어떤 프래그먼트하고 라이트 소스까지의 거리와 이미지에 저장되어 있는 뎁스 값을 비교를 해서 이 거리가 지금 D라고 하는데 이 거리 D가 G보다 크면 그림자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뒤에서 좀 더 구체적인 코드도 보여드리고 예제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까지 보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면 좋은데 생각해야 될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멈췄다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